네, 안녕하세요. 용사의 집입니다. 오늘은 한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 GPT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AI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물어보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 반복 작업이 강했다면 이 챗 GPT는 이제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입니다.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 오픈 AI는 이제 샘 알트만 이 사람의 얼굴을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알트만이란 사람이에요. 이제 1985년생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오픈 AI라는 회사. 대한민국의 수도는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난이도를 올려보냐면, 자, 재미있는 실험을, 게임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자, 게임 개발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아이디어, 종류, 스토리, 플레이어 목적 등을 결정합니다. 게임 디자인, 게임의 진행 방식, 그리고 게임 개발 툴, 마이크로소프트, 미 항소 법원, 판결 내용 알려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답변해 주네요. 자, 와, 이건 좀 놀랬네요. 봅시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미국 소송, 2013년도에 이제 미국 국무부, 이제 법무부에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이 사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약 밀매 조사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넘겨줄 걸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게임 개발해줘.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테트리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게임을 C# 유니티를 활용하여 개발해줘. 일단 그냥 쳐볼게요. 이렇게 못하겠지. 이렇게 하면 아니지. 이야, 대단하다. 자, 얘기해 줍니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자, 좀 미쳤네요. 잠깐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해석해 드릴게요. 왜 놀라운지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대단한데? 야, 나 큰일 났다. 나 이러다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해석해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제가 테트리스 구현할 수 있는 게임을 C# 유니티로 활용해서 개발해줘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이 친구가 I'm sorry, I am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AI 모델이라서 당신의 게임을 이제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I can 할 수 있다. 어떤 걸? 이제 C샵과 유니티를 테트리스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셋업해서 유니티 프로젝트의 씬을 만들고 나서 크리에이티브해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걸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소스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게 지금 C샵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C샵 엔진인데 C샵 언어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문을 써서 이걸 이제 구축을 했고, 자, 인풋적 객키해서 객키 다운 해가지고 키코드를 레프트 에러로 가면은 이 오브젝트를 포지션을 옮기고, 이게 지금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언어예요. 근데 생각보다 놀랍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 코드를 10불로 바꿔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바꿔줘? 변경해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다고? 이건 못하겠지. 미쳤어. 여러분들, 미쳤어요. 지금 이게 얼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10불 언어예요. 큰일 났다. 이 단순히, 물론 이제 약간의 그건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한 90% 이상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 언어를 바꾸는 거는 사실 이게 왜 어렵냐면, 유니티 엔진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유니티 엔진에서 C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얼리얼 엔진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얼리얼 엔진에서 C++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변환을 해준다고? 쉽지 않네.
야, 큰일 났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코드는 얼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테트리스가 아니네요. 테트로미노 게임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완벽하거나 뭐 그러거나 수정하거나 확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너의 핏에는 딱 맞지 않을 수 있다. 요구사항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좀 약간 긴장을 할 정도네요. 단순히 이제 언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창의적인 걸 물어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게 용사의 집 유튜브 채널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의 제목을 알려줘.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제 훈련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올라가고, 이제 실시간 정보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정보가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저는 어떤 걸 지금 놀랬냐면, 2021년까지만 영상이 답변을 못해서 놀란 게 아니라, 제 문맥과 말을 이해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놀랍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취업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 DP라고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알겠어. 그만. 알겠어. 그만. 미쳤네. 잠깐만. 자,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중복 하위 문제를 분해하여 이제 상향식으로 푸는 기술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작은 하위 문제로 솔루션이 구성되는 최적화 문제를 보통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연계돼서 그냥 물어볼게요. 두 가지 조건은 어떤 거예요? 답변을 해줍니다. I'm sorry, but I do have 해서 이제 문맥을 이렇게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동적 계획법의 질문이 좀 잘못됐나? 다시 물어볼게요. DP 계획법이 갖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하겠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서치 엔진에 검색을 해서 인간이 한번 이렇게 그걸 한다면 필터를 해서 거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대화형으로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겠구나 학생들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저는 지금 신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중복 하위 문제와 이제 최적 하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마지막에 또 이 두 조건을 함께 활용하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복잡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시간 복잡성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아니, 근데 얘는 한글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영어로 답변하는겨? 기특한 놈이네? 야, 이거 영어로 물어보면 엄청 잘 하겠는데? 야,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질문, 나중에는 학생들이 AI랑 공부를 하겠네요.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간단하게, 이거 해석해줘. 코드 리뷰해줘. 코드 해석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C#
이제 리지드 바디 중력을 이제 강체라고도 하는데 이걸 적용시키고 이 강체를 컴포넌트 안에서 리지드 바디 2D를 이제 적용받고 이제 픽셀 업데이트를 통해서 벡터 3를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해석 못하겠지. 유니티의 코드인 건 아네요. 이 코드는 플레이어 무브 클래스를 일단 이게 클래스인 건 아네요. 자, 리지드 바디에 리지드에 여러분들 이상한 물건 갖고 왔어요. 아, 나 무서워. 이제 어떻게 하냐. 야,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해석하거나 코드를 바꾸거나 어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 오픈 AI의 제 챗 GPT는 거의 한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결국에는 이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지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네요. 좀 무서울 정도로 잘합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더 이상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친구의 학습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학습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소스코드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너무나 거의 한 99%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물어볼게요. AI는 인간이 될 수 있나요? 네, 조금 윤리적인 문제랑 사회적인 문제죠.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인간을 해치나요? 해칠 수 있나요? 해치. 자, 공격할 수. 자, 하나의 질문에 하나씩 하래요. 알겠어요. 끌게요. 어떻게 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마음이 급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를 할 뻔했어요. AI의 행동은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을 공격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한테 넘겨버리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커피를 주제로 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네요. 커피의 향기가 가득한 카페, 어둠을 깨우는 따뜻한 기운, 처음의 시작은 한 잔에 무겁게 흐르는 시작을 마시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하루이다. 미쳤네요. 자, 글을 만들었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게임 개발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지인데 이건 텍스트를 창작했고 꽃을 주제로 한 캐주얼 게임의 이미지를 아이콘 512 올리 사이즈 만들어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를 만들어줬고 주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I'm sorry 해서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고 이미지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나 캔버스 도구를 활용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못 만드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자, 그럼 텍스트 기반이면 음악도 아직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I'm sorry, 언어 모델. 언어 모델 AI로서 이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능력은 없대요. 근데 2021년에 이제 앱스토어랑 에픽게임즈랑 앱스토어 관련해서 진행 중이다.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뜻인데, 인앱 페이먼츠에 대해서는 알고 있네요. 2021년에도 계속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미확인 물체.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걸 물어볼게요. 자, 몽고DB. 야, 이거 좀 무섭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학습한 게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물론 이제 샘플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코드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URL을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DB-once나 DB-1을 통해서 이제 성공한 경우 메시지를 기록하는 경우에 주석도 잘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벽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이거를 유니티 소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너의 벽돌 깨기 같은 건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군요. 너의 능력이 대단하구만. 이거를 유니티 언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 좀 대단한 친구구나, 생각보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씬을 만들고요. 스크린을 만들고, 이제 볼에서 어떤 색깔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뒤에 패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려서 그 안에 어떤 컬러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볼을 움직이고 주석도 잘 달아줘가지고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벽에 부딪히면 반사가 되고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네. 이제 이걸로 그냥 하면 되겠네. 이거 나중에 컨닝 얘기로 문제가 많이 있겠군요. 자, 간단한 벽돌 깨기 게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신세계입니까? 미쳤어요. 그래? 말문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공부가 무의미해지네. 공부할 필요가 없겠는데, 여러분들? 어떡해요? 야, 얘네 재밌는 장난감 만들어 놨다. 자, 실제로,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할 때, 코딩 테스트를 할 때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K-준수에서 소수점 개수 구하는 간단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 문제인데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고 답변을 해주는 것까지. 와, 진짜. 맞아요. 네.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하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반대로, 어, 무슨, 코드를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AI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상식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창의성 부족, 그리고 학습 능력 제한. 이제 이쪽에 맥락과 이제 관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복잡한 정보 해석이나 안전이나 윤리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또 겸손하게,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이미 충분히 위협할 정도입니다.